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남자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적절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비로운 분위기일까요? 장난기 어린 말일까요? 아니면 깊이 연약한 모습일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읽거나 연애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저 남자의 생각과 내면의 깊은 갈망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당신이 바라는 만큼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면 전형적인 의심이 스며듭니다. 내가 충분한 걸까? 그가 나를 신경 써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당신과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본래 목적의식과 연결감에 이끌리기 마련이고 당신이 제대로 된 말을 할 때 그의 감정의 핵심, 당신의 존재뿐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갈망하는 그의 내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게 만들어 그는 당신을 떠올리고 꿈꾸고 심지어 왜 당신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를 조종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를 덜 보내거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인 조언은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당신에게 더 나은 방법, 진정성, 자신감, 그리고 남성의 감정적 원동력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말 7가지를 공개합니다. 단순한 대사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연결고리와 약간의 금욕주의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테니까요. 수동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마지막 팁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에서 신비로움의 힘,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대신 몇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을 남깁니다. 주말 계획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말이나 당신의 삶에서 흥미로운 일에 대한 은근한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미소를 짓거나 어쩌면 살짝 뒤로 기대어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에 능합니다. 그들은 도전 알아낼 무언가,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소통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면 당신은 그에게 퍼즐을 던지는 셈이고 그는 그 퍼즐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은 가능성 풀리지 않은 질문, 그리고 표면 너머의 당신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장난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해변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어제 해변은 잊을 수 없었어.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두 번째 버전은 상대방이 몸을 기울여 질문하고 궁금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을 처음부터 알려주면 그의 상상력은 더 이상 탐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의 마음은 빈칸을 채우고 항상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합니다. 자이가르니크 효과는 사람들이 완료된 일보다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미완료된 일이 됩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문자 메시지의 이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을 즉시 답장하는 대신 약간의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답장을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뭐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그냥 TV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무 웃겨서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반전은 대화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뭐가 그렇게 웃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놀랍게도 이미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스터리는 또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감정적인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차분하고 신중하며 자기 통제에 집중하는 사랑, 즉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런 소통을 연습하면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굳이 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마치 자석처럼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짚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북돋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그가 그 부분을 조금씩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장난기, 어린 말투, 다정한 미소,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의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는 말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약간의 신비로움을 남긴 적이 언제였나요? 그가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의 비밀을 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스터리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유대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그가 다시 찾아오게 하고 궁금해하고 꿈꾸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합니다. 둘째, 감정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자, 이제 진정으로 마법 같은 것, 바로 향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래를 듣거나 익숙한 향기를 맡거나 심지어 무언가를 맛보았을 때 마치 생생하게 기억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것이 감정적 향수의 힘이며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하여 남자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재현하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웃음이 터져 나오게 했던 순간,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순간, 혹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만끽했던 순간들을요.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소중한 감정의 보물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그 순간들을 되살려냄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의 생각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오늘 그 작은 커피숍을 지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할 정도로 거기서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나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그저 커피숍에 대한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공유된 경험에 대한 생생한 스냅샷입니다. 그것은 그를 그 순간으로 즉시 데려가 그 순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요령이 있습니다. 향수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활용하여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향수는 그러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에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공유된 추억을 언급함으로써 당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덧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그에게 은근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면 반복적이거나 심지어 집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선물처럼 그가 예상치 못한 따스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두 사람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향수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뇌의 감정적인 부분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그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는 쾌락과 보상과 관련된 화학 물질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가 당신과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당신의 관계가 덧없는 매력이 아니라 깊이와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복한 추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달콤 쌉싸름한 순간조차도 그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교통체증에 갇혔던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완벽한 기억은 아니지만 여전히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비록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신과 당신의 관계가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당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해질녘에 그가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어리석은 행동에 배가 아플 때까지 함께 웃던 모습, 또는 가장 필요할 때 그가 당신을 지지해 주었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진솔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꼭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단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미묘함의 힘을 잊지 마세요. 향수는 항상 명시적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갔던 여행이 그리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때문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드럽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는 빈칸을 채우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부담감 없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향수와 미스터리를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춤을 추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게 참 신기하죠.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 기억이 당신에게 남았는지 궁금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억을 선택하고 사려 깊게 공유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의 말뿐 아니라 어조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향수는 제대로 표현되면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옛 감정을 되살리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해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를 웃게 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게 할 만한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을 음미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 기법들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보완한 사랑과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을 밝혀줄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 나가며 한 번에 하나씩 강력한 통찰력을 얻어가세요. 다음 팁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다뤄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계속해 볼까요? 셋째, 그의 마음을 울리는 칭찬.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칭찬을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였나요? 평범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아니라 그를 잠시 멈추게 하고 미소 짓게 하며 진심으로 공감하게 만드는 칭찬 말입니다. 진심과 깊이를 담아 전하는 칭찬은 남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칭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당신이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한다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칭찬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 옷차림 혹은 더덥고 얕은 것들처럼 뻔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깊은 감정적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칭찬은 그의 본질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리고 그를 다른 모든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특별한 자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종종 외모나 업적을 넘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품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칭찬은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말은 그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질들을 당신이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남자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부양하고 회복 탄력성 있게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질들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의 자아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자존감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그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와 같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을 보는 건 흔치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런 칭찬은 단순히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의 노력, 헌신 그리고 독특함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는 칭찬이죠. 칭찬을 전하는 방식도 칭찬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 어조, 그리고 맥락은 모두 말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고 친밀한 순간에 하는 칭찬은 아무렇게나 던지는 칭찬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칭찬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안전해요 와 같은 말처럼요. 자주 느껴본 적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이는 그가 당신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관계가 신뢰와 진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일찍 취약해 보일 위험이 있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한다면 이런 칭찬은 당신을 궁상스럽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자신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강인함과 취약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칭찬은 장난스럽고 재미있을 수도 있으며 관계에 가벼운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문제 해결에 짜증날 정도로 능숙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이게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질을 강조하면서도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장난기 넘치는 칭찬은 그를 미소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칭찬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칭찬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의 농담에 잠시 멈춰서서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그가 열정을 쏟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 등은 미묘하지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묵묵한 칭찬은 가장 설득력 있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칭찬은 그 순간만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는 그 칭찬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따뜻함과 인정을 느낍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 긍정적인 감정들을 당신과 더욱 연관짓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감정적인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 공감은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의 결단력, 친절함, 아니면 가장 힘든 날에도 당신을 웃게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사려 깊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깊은 의도와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에 있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 바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전 기술들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그의 생각 속에 당신을 머물게 하는 감정적 공명의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잊을 수 없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작은 격려가 어떻게 누군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의 마법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관계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느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비결은 당신이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그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아침에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사려 깊은 행동으로 당신을 놀라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뻔한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려 깊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강화의 실천입니다. 그에게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질을 부각시켜 그가 인정받고 감사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조종이나 공허한 아첨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순간 그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하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 강화는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따뜻한 미소나 장난기 어린 손길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의 호의를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말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함께하는 것과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당신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 때문에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애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레스토랑을 고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멋지네요.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항상 특별한 것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런 점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반응은 중립적입니다.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당신이 그에게서 존경하는 점과 연결시켜 그의 행동을 강화합니다. 사려 깊고 구체적이며 그가 자신과 관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합니다. 긍정적 강화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의사소통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접 하는 말뿐만 아니라 문자 전화, 심지어 작은 몸짓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을 웃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아까 당신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계속 생각나네요. 라고 짧은 문자를 보내보세요. 당신은 항상 제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죠. 간단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는 단순히 그를 격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좋아하는 행동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욕구와 가치관에 맞는 방향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두 사람 모두 더욱 충만하고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쉬운 접근입니다. 크고 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감사의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면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보상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의미 있게 인정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인정과 애정으로 그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뇌에서 쾌락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계속해서 다시 찾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 강화가 부정적인 행동을 간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비판이나 잔소리보다 긍정적인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이 판단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가 잘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하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일상에 얽매여 중요한 순간들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긍정적인 격려는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주거나 차 앞 유리에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남겨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작은 친절은 두 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가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일깨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누군가의 노고 외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드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이 기법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다음 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기술 상상해보세요.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벽을 쌓거나 감정을 숨기는 대신 마음속 작은 조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거나 힘든 시기에 그의 지지에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과 강인함을 조화시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져 꺼립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죠? 약해 보이면 어쩌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과 균형을 이룬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능력입니다. 관계를 진정성 있고 다층적이며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솔직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면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완벽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취약함은 과도하게 공유하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실되고 의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답장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해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정말 소중해. 나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을 때 그 대화가 그리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 예는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두 번째 예는 진정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방식으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면 그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특별하고 신뢰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엄청난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취약성과 강인함의 조합이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항상 완벽하거나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삶의 기복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을 그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에게 인간성을 일깨워주고 공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처럼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패배로 치부하는 대신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얼마나 회복 탄력적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지와 격려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가 당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털어놓았을 때 당신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강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감이 해 그리고 지지를 담아 대답하면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솔직한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신에 대한 그의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잠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취약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여러 겹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벗길수록 깊이가 드러나지만 핵심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주고받는 것, 즉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는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강인함과 결합된 취약함은 정서적 지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감정의 편안함을 느끼며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잘 어울립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 깊게 만드는 방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취약성과 강점을 조화롭게 섞는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항상 독립적이었지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과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도록 유도하여 소중하게 여겨지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행동은 상대방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청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존재감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취약함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에게 강점, 결점, 꿈, 두려움을 가진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취약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약함에 강인함을 더하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할 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진심으로 균형 잡히고 사려 깊게 감정을 표현하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깊이가 넘치는 관계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유대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다음 통찰은 타이밍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표현을 100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말의 감정적 효과를 10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확한 순간에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당신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그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속 생각을 서둘러 말할까요? 바쁜 업무 시간 한가운데에 진심 어린 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아 실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분명히 정신이 팔려 있거나 피곤해 보일 때 깊고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그 순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언제 해야 할지 이해하는 것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관계에 더 열려있고 수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그가 편안하고 경계심이 없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종종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마쳤을 때나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말이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방금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좌절이나 걱정에 휩쓸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의 경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할 완벽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당신의 말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단순히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말 사이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가 다음 말을 궁금해하며 몸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보낸 달콤한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고 의미 있는 답장을 써보세요.
이러한 미묘한 지연은 기대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공유된 경험을 떠올려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두르는 대화 중간에 가볍게 이야기하는 대신 둘 다 편안한 시간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조용한 저녁 식사나 늦은 밤 전화 통화를 할 때처럼요. 그런 다음 오두막에서 보낸 주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벽난로 옆에서 당신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라고 말하세요. 적절한 순간에 전달된 이 말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생각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타이밍 또한 대화를 어떻게 끝맺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 어린 작별 인사와 적절한 감정이 담긴 인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자 라는 단순한 말 대신 잘 자,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평범한 순간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는 당신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도 다음 대화를 기대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은 단순히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단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때때로 침묵 단어 사이의 공백,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있는 말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수다나 설명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지 않고도 연결의 무게를 느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단 1, 2초의 침묵만으로도 기대감과 깊이를 느낄 수 있고 말의 무게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태도는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차분하면서도 매력적인 소통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타이밍이 금욕주의의 원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인내심, 자제력,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원칙을 소통에 적용하면 단순히 그 순간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이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때인가? 내 말이 가치를 더할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말하는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려 깊음은 당신의 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상황, 어쩌면 좌절감이나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바로 그와 나누고 싶을 때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이 말이 그에게 공감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타이밍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한 자제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그의 공간과 당신과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이밍은 또한 언제 물러나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난을 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허락할 때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통할 때 타이밍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시나요?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잠시 멈추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타이밍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공감되고 당신의 삶에서 이 전략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평생 지속되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탐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저는 당신과 함께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순간이자 다음 연결 전에 잠깐의 멈춤이며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심 어린 의미 있는 대화로 대화를 끝맺는 것은 그리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그를 더욱 강렬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당신의 일부를 그에게 남겨두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질 때 잘 가 나중에 봐 라고 짧게 인사하는 대신 잠시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너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네가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에게 남는 순간 기억 감정입니다. 은은한 작별 인사의 마법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따뜻함과 신비로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연결되었다고 느낄 만큼만 주되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방을 나간 후에도 공기 중에 남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당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남겨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결말은 본래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마무리와 다음 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전달하죠. 의미 있는 대화로 끝맺으면 긍정적이고 감정적인 각인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집으로 운전할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하루를 보낼 때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남기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 자요? 라고 간단히 말하는 대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해서 정말 좋아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깬 후 전화를 끊으세요. 그 작은 침묵, 그 부드러운 전화는 당신의 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이미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은은한 작별 인사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오늘 밤 너 덕분에 잠도 잘 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인사는 그에게 긍정적인 연상을 심어줍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말과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에 당신에게서 연락을 받을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욕적인 사랑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도록 가르칩니다. 의도적이고 우아한 태도로 작별 인사를 할 때 당신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순간 그에게 남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감정의 절제는 힘을 주고 깊은 매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섬세한 작별 인사는 완벽한 대사를 만들거나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 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별 인사를 강요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작별 인사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본능을 믿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말을 하고 감정이 그 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하세요. 때로는 가장 강렬한 작별 인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은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심지어 떠나기 위해 돌아서는 그의 눈빛조차도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연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를 통해 느낄 것입니다. 작별 인사의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서두르거나 대화를 갑자기 끝내면 대화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 몇 초라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잠깐의 침묵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둘러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칭찬, 긍정적인 말 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살짝 담아 마무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말투로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진심 어린 어조로 전달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자나 전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간단하면서도 사려 깊은 메시지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너무 좋아요. 왜 당신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거든요.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진심이 담겨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작별 인사의 핵심은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도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시나요? 서두르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들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드시나요? 모든 작별 인사를 의도적으로 하고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작별 인사를 완벽하게 하면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을 통해 소통하는 이 우립까지 강력한 방법은 단순히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말하는 시기, 그리고 남겨주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추억 감정의 닷, 그리고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의 힘을 받아들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실천할 때 당신은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드물고 잊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의 힘, 말의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섬세한 작별의 미학까지 더해지면 표면적인 매력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최고의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은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속임수나 게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당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자신감, 명확함, 그리고 배려를 담아 진심을 담아 말할 때 당신은 그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들 중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싶은가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매력, 따뜻한 향수, 아니면 취약성과 강인함 사이의 균형. 어떤 것이 당신에게 다가가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금욕주의처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가치관을 존중하며 진정성 있고 진실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신감 넘치는 사랑, 즉 금욕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와의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 여정을 시청하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어떤 통찰이 가장 공감되었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팁과 통찰을 얻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가장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남자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적절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비로운 분위기일까요? 장난기 어린 말일까요? 아니면 깊이 연약한 모습일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읽거나 연애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저 남자의 생각과 내면의 깊은 갈망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당신이 바라는 만큼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면 전형적인 의심이 스며듭니다. 내가 충분한 걸까? 그가 나를 신경 써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당신과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본래 목적의식과 연결감에 이끌리기 마련이고 당신이 제대로 된 말을 할 때 그의 감정의 핵심, 당신의 존재뿐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갈망하는 그의 내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게 만들어 그는 당신을 떠올리고 꿈꾸고 심지어 왜 당신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를 조종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를 덜 보내거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인 조언은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당신에게 더 나은 방법, 진정성, 자신감, 그리고 남성의 감정적 원동력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강력한 말 7가지를 공개합니다. 단순한 대사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연결고리와 약간의 금욕주의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테니까요. 수동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마지막 팁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에서 신비로움의 힘,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대신 몇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을 남깁니다. 주말 계획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말이나 당신의 삶에서 흥미로운 일에 대한 은근한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미소를 짓거나 어쩌면 살짝 뒤로 기대어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에 능합니다. 그들은 도전 알아낼 무언가,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소통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면 당신은 그에게 퍼즐을 던지는 셈이고 그는 그 퍼즐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은 가능성 풀리지 않은 질문, 그리고 표면 너머의 당신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장난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해변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어제 해변은 잊을 수 없었어.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두 번째 버전은 상대방의 몸을 기울여 질문하고 궁금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을 처음부터 알려주면 그의 상상력은 더 이상 탐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의 마음은 빈칸을 채우고 항상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합니다. 자이가르니크 효과는 사람들이 완료된 일보다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미완료된 일이 됩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문자 메시지의 이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을 즉시 답장하는 대신 약간의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답장을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뭐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그냥 TV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무 웃겨서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반전은 대화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뭐가 그렇게 웃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놀랍게도 이미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스터리는 또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감정적인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차분하고 신중하며 자기 통제에 집중하는 사랑, 즉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런 소통을 연습하면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굳이 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마치 자석처럼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짚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북돋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그가 그 부분을 조금씩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장난기, 어린 말투, 다정한 미소,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의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는 말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약간의 신비로움을 남긴 적이 언제였나요? 그가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의 비밀을 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스터리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유대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그가 다시 찾아오게 하고 궁금해하고 꿈꾸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합니다. 둘째, 감정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자, 이제 진정으로 마법 같은 것, 바로 향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래를 듣거나 익숙한 향기를 맡거나 심지어 무언가를 맛보았을 때 마치 생생하게 기억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것이 감정적 향수의 힘이며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하여 남자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재현하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웃음이 터져 나오게 했던 순간,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순간, 혹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만끽했던 순간들을요.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소중한 감정의 보물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그 순간들을 되살려냄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의 생각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오늘 그 작은 커피숍을 지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할 정도로 거기서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나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그저 커피숍에 대한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공유된 경험에 대한 생생한 스냅샷입니다. 그것은 그를 그 순간으로 즉시 데려가 그 순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요령이 있습니다. 향수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활용하여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향수는 그러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에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공유된 추억을 언급함으로써 당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덧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그에게 은근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면 반복적이거나 심지어 집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선물처럼 그가 예상치 못한 따스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두 사람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향수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뇌의 감정적인 부분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그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는 쾌락과 보상과 관련된 화학 물질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가 당신과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당신의 관계가 덧없는 매력이 아니라 깊이와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복한 추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달콤 쌉싸름한 순간조차도 그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교통체증에 갇혔던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완벽한 기억은 아니지만 여전히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비록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신과 당신의 관계가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당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해질녘에 그가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어리석은 행동에 배가 아플 때까지 함께 웃던 모습, 또는 가장 필요할 때 그가 당신을 지지해 주었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진솔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꼭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단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미묘함의 힘을 잊지 마세요. 향수는 항상 명시적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갔던 여행이 그리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때문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드럽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는 빈칸을 채우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부담감 없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향수와 미스터리를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춤을 추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게 참 신기하죠.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 기억이 당신에게 남았는지 궁금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억을 선택하고 사려 깊게 공유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의 말뿐 아니라 어조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향수는 제대로 표현되면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옛 감정을 되살리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해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를 웃게 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게 할 만한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을 음미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그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 기법들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보완한 사랑과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을 밝혀줄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 나가며 한 번에 하나씩 강력한 통찰력을 얻어가세요. 다음 팁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다뤄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계속해 볼까요? 셋째, 그의 마음을 울리는 칭찬.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칭찬을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였나요? 평범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아니라 그를 잠시 멈추게 하고 미소 짓게 하며 진심으로 공감하게 만드는 칭찬말입니다.
진심과 깊이를 담아 전하는 칭찬은 남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칭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당신이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한다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칭찬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 옷차림 혹은 더덥고 얕은 것들처럼 뻔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깊은 감정적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칭찬은 그의 본질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리고 그를 다른 모든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특별한 자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종종 외모나 업적을 넘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품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칭찬은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말은 그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질들을 당신이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남자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부양하고 회복 탄력성 있게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질들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의 자아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자존감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그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와 같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을 보는 건 흔치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런 칭찬은 단순히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의 노력, 헌신 그리고 독특함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는 칭찬이죠. 칭찬을 전하는 방식도 칭찬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 어조, 그리고 맥락은 모두 말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고 친밀한 순간에 하는 칭찬은 아무렇게나 던지는 칭찬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칭찬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안전해요 와 같은 말처럼요. 자주 느껴본 적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이는 그가 당신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관계가 신뢰와 진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일찍 취약해 보일 위험이 있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한다면 이런 칭찬은 당신을 궁상스럽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자신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강인함과 취약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칭찬은 장난스럽고 재미있을 수도 있으며 관계에 가벼운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문제 해결에 짜증날 정도로 능숙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이게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질을 강조하면서도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장난기 넘치는 칭찬은 그를 미소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칭찬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칭찬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의 농담에 잠시 멈춰서서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그가 열정을 쏟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 등은 미묘하지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묵묵한 칭찬은 가장 설득력 있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칭찬은 그 순간만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는 그 칭찬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따뜻함과 인정을 느낍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 긍정적인 감정들을 당신과 더욱 연관짓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감정적인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 공감은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의 결단력, 친절함, 아니면 가장 힘든 날에도 당신을 웃게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사려 깊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깊은 의도와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에 있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 바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전 기술들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그의 생각 속에 당신을 머물게 하는 감정적 공명의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잊을 수 없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작은 격려가 어떻게 누군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의 마법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관계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느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비결은 당신이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그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아침에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사려 깊은 행동으로 당신을 놀라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뻔한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려 깊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강화의 실천입니다. 그에게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질을 부각시켜 그가 인정받고 감사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조종이나 공허한 아첨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순간 그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하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 강화는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따뜻한 미소나 장난기 어린 손길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의 호의를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말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당신과 함께하는 것과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당신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 때문에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애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레스토랑을 고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멋지네요.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항상 특별한 것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런 점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반응은 중립적입니다.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당신이 그에게서 존경하는 점과 연결시켜 그의 행동을 강화합니다. 사려 깊고 구체적이며 그가 자신과 관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합니다. 긍정적 강화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의사소통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접 하는 말뿐만 아니라 문자 전화, 심지어 작은 몸짓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을 웃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아까 당신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계속 생각나네요. 라고 짧은 문자를 보내보세요. 당신은 항상 제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죠. 간단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는 단순히 그를 격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좋아하는 행동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욕구와 가치관에 맞는 방향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두 사람 모두 더욱 충만하고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쉬운 접근입니다. 크고 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감사의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면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보상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의미 있게 인정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인정과 애정으로 그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뇌에서 쾌락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계속해서 다시 찾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 강화가 부정적인 행동을 간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비판이나 잔소리보다 긍정적인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이 판단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가 잘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가 하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일상에 얽매여 중요한 순간들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긍정적인 격려는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주거나 차 앞 유리에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남겨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작은 친절은 두 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가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일깨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누군가의 노고 외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드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이 기법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다음 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기술 상상해보세요.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벽을 쌓거나 감정을 숨기는 대신 마음속 작은 조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거나 힘든 시기에 그의 지지에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과 강인함을 조화시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져 꺼립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죠? 약해 보이면 어쩌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과 균형을 잃은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능력입니다. 관계를 진정성 있고 다층적이며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솔직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면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완벽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취약함은 과도하게 공유하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실되고 의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답장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해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정말 소중해. 나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을 때 그 대화가 그리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 예는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두 번째 예는 진정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방식으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면 그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특별하고 신뢰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엄청난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취약성과 강인함의 조합이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항상 완벽하거나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삶의 기복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을 그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에게 인간성을 일깨워주고 공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처럼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패배로 치부하는 대신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얼마나 회복 탄력적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지와 격려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가 당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털어놓았을 때 당신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강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감이 해 그리고 지지를 담아 대답하면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솔직한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신에 대한 그의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잠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취약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여러 겹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벗길수록 깊이가 드러나지만 핵심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주고받는 것, 즉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는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강인함과 결합된 취약함은 정서적 지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감정의 편안함을 느끼며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잘 어울립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 깊게 만드는 방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취약성과 강점을 조화롭게 섞는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항상 독립적이었지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과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도록 유도하여 소중하게 여겨지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행동은 상대방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청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존재감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취약함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에게 강점, 결점, 꿈, 두려움을 가진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취약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약함에 강인함을 더하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할 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진심으로 균형 잡히고 사려 깊게 감정을 표현하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깊이가 넘치는 관계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유대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다음 통찰은 타이밍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표현을 100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말의 감정적 효과를 10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확한 순간에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당신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그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속 생각을 서둘러 말할까요? 바쁜 업무 시간 한가운데에 진심 어린 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아 실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분명히 정신이 팔려 있거나 피곤해 보일 때 깊고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그 순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언제 해야 할지 이해하는 것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관계에 더 열려있고 수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그가 편안하고 경계심이 없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종종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마쳤을 때나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말이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방금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좌절이나 걱정에 휩쓸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의 경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할 완벽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당신의 말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단순히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말 사이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가 다음 말을 궁금해하며 몸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보낸 달콤한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고 의미 있는 답장을 써보세요. 이러한 미묘한 지연은 기대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공유된 경험을 떠올려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두르는 대화 중간에 가볍게 이야기하는 대신 둘 다 편안한 시간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조용한 저녁 식사나 늦은 밤 전화 통화를 할 때처럼요. 그런 다음 오두막에서 보낸 주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벽난로 옆에서 당신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라고 말하세요. 적절한 순간에 전달된 이 말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생각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타이밍 또한 대화를 어떻게 끝맺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 어린 작별 인사와 적절한 감정이 담긴 인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자 라는 단순한 말 대신 잘 자,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평범한 순간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는 당신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도 다음 대화를 기대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은 단순히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단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때때로 침묵 단어 사이의 공백,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있는 말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수다나 설명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지 않고도 연결의 무게를 느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단 1, 2초의 침묵만으로도 기대감과 깊이를 느낄 수 있고 말의 무게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태도는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차분하면서도 매력적인 소통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타이밍이 금욕주의의 원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인내심, 자제력,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원칙을 소통에 적용하면 단순히 그 순간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이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때인가? 내 말이 가치를 더할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말하는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려 깊음은 당신의 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상황, 어쩌면 좌절감이나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바로 그와 나누고 싶을 때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이 말이 그에게 공감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타이밍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한 자제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그의 공간과 당신과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이밍은 또한 언제 물러나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난을 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허락할 때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통할 때 타이밍을 얼마나 자주 고려하시나요?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잠시 멈추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타이밍의 기술을 터득하면 단순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공감되고 당신의 삶에서 이 전략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평생 지속되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탐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저는 당신과 함께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순간이자 다음 연결 전에 잠깐의 멈춤이며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심 어린 의미 있는 대화로 대화를 끝맺는 것은 그리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그를 더욱 강렬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당신의 일부를 그에게 남겨두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질 때 잘 가 나중에 봐 라고 짧게 인사하는 대신 잠시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너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네가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에게 남는 순간 기억 감정입니다.
은은한 작별 인사의 마법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따뜻함과 신비로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연결되었다고 느낄 만큼만 주되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방을 나간 후에도 공기 중에 남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당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남겨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결말은 본래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마무리와 다음 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전달하죠. 의미 있는 대화로 끝맺으면 긍정적이고 감정적인 각인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집으로 운전할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하루를 보낼 때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남기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 자요? 라고 간단히 말하는 대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해서 정말 좋아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깬 후 전화를 끊으세요. 그 작은 침묵, 그 부드러운 전화는 당신의 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이미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은은한 작별 인사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오늘 밤 너 덕분에 잠도 잘 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인사는 그에게 긍정적인 연상을 심어줍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말과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에 당신에게서 연락을 받을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욕적인 사랑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도록 가르칩니다. 의도적이고 우아한 태도로 작별 인사를 할 때 당신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순간 그에게 남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감정의 절제는 힘을 주고 깊은 매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섬세한 작별 인사는 완벽한 대사를 만들거나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 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별 인사를 강요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작별 인사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본능을 믿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말을 하고 감정이 그 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하세요. 때로는 가장 강렬한 작별 인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은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심지어 떠나기 위해 돌아서는 그의 눈빛조차도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연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를 통해 느낄 것입니다. 작별 인사의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서두르거나 대화를 갑자기 끝내면 대화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 몇 초라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잠깐의 침묵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둘러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칭찬, 긍정적인 말 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살짝 담아 마무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말투로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진심 어린 어조로 전달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자나 전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간단하면서도 사려 깊은 메시지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너무 좋아요. 왜 당신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거든요.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진심이 담겨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작별 인사의 핵심은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도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시나요? 서두르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들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드시나요? 모든 작별 인사를 의도적으로 하고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작별 인사를 완벽하게 하면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들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을 통해 소통하는 이 우리까지 강력한 방법은 단순히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말하는 시기, 그리고 남겨주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추억 감정의 닷, 그리고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의 힘을 받아들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실천할 때 당신은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드물고 잊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의 힘, 말의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섬세한 작별의 미학까지 더해지면 표면적인 매력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최고의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은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속임수나 게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당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자신감, 명확함, 그리고 배려를 담아 진심을 담아 말할 때 당신은 그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들 중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싶은가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매력, 따뜻한 향수, 아니면 취약성과 강인함 사이의 균형. 어떤 것이 당신에게 다가가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금욕주의처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가치관을 존중하며 진정성 있고 진실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신감 넘치는 사랑, 즉 금욕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와의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 여정을 시청하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어떤 통찰이 가장 공감되었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팁과 통찰을 얻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